빈곤의 조건, 낡은 주택서 숨진 모자의 비극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낡은 주택에서 노모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이거는 한 그 수도 사업본부의 직원의 좀 기지로 그나마 더 지체되지 않고 이 모자가 사망한 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서울 창신동에서 이 수도 이 계량기를 봤더니 1, 2월 달에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떤 집도 한 90만 원까지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물을 틀어둔 채 사망한 겁니다. 어머니는 지병이 있었고 아들이 50대 아들이 이 노모를 간호해왔는데 아들도 몸은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물이 틀어진 채 아무도 그거를 잠글 수 있는 상황이 없고 평소에도 교류가 있는 곳이 없었다 보니까 네. 사망한 지 아마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한 달경과 정도 지나서 발견이 된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장기간 방치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아들이 기초생계급여를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고 해요.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났을까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탈락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그 장소 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쓰러져 가기 직전의 집인데 이게 창신동이면 그래도 좀 시내에 있는 곳이고 네. 그러니까 가액은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뭐 사회복지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거나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가구들을 방문하는 횟수도 워낙에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지자체의 어떤 해명 내용은 설사 우리가 인지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지원의 어떤 기준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가 기초수급 대상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초수급의 기준이 따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 달 동안 버는 거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환산을 해가지고 2인 기준으로 97만 8,026원 이하의 소득으로 잡혀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떤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양을 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가 소유의 집이나 차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상당히 미달하게 돼서 이 집이라는 건 바로 현금화해서 환가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닌데 이런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문제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것에도 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실제 시세에는 못 미치지만 어떤 세금 등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매년 좀 발표를 다시 하고 조사를 다시 해서 내세우는 이 부동산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제자리여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낮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제도의 또 반작용으로 이 자가집을 소유하고 있는 생계수단이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과도하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복지를 전공하시거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어떤 반작용의 효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2년 전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하셨다고 해요. 근데 안 팔렸나 봐요. 사실 주변에서도 아니 집 한 채 이것도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거 팔아라. 팔고 이 집에서 전세 주고 살면 되지 않냐. 전세 가격은 이제 매매가에 못 미치니까 한 2억 5천 정도의 매매 계약까지는 또 완전히 갔었나 봐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도 가니까 이제 도장만 찍으면 그냥 팔고 본인들도 이 집주인이 전세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막판에는 좀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흔들리셨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제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개포동 같은 데는 우리 집이랑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뭐 15억, 16억 한다고 한다. 근데 내가 뭐 2억 원대, 뭐 3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팔기는 너무 좀 그렇다. 나 훨씬 좀 더 매매가를 올려서 받고 싶다. 아니 뭐 10억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개를 하던 분이 도저히 이 매수하려던 사람한테 이 조건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워서 그냥 중간에 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크게 남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모자에게는 유일한 재산이 이 집 한 채인데 그냥 심적으로 좀 팔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자가 같이 생활하는데 생활 기반은 없는데 집 한 채가 정말 유일한 그렇죠. 재산이다. 그럼 이걸 팔았을 때 다른 곳으로 가면 뭐 전셋값도 폭등한다, 월세도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다른 생계 수단을 강구할 정도로 좀 건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버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전세금 주고 나머지 돈 쓰면은 정말 그 생계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상당히 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는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모자의 죽음에 관해서 안심소득 지켜내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심소득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딱 기준을 정해놓고 부동산이 있든 그렇죠. 어떤 다른 생계수단이 있든 하면은 탈락,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안심소득은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이 서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딱 절반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월급, 급여, 뭐 생계수단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못 미치면 나머지 차액을 좀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최저생계비 같은 개념을 도입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격 도입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다른 이런 사각지대, 어떤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여러 대안적인 제도의 구성은 좀 참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좀 살펴보고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탈락자도 다시 보겠다, 이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하니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빈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있어서 좀 누락이 되는 분들이 없도록 서울 노원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직접 그냥 찾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이 된 사람들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서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좀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건은 그렇죠. 보장이 되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